저 오늘 이 기사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성관이 내용입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성관이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권익위 성관이 채용 비리 의혹 353건 적발했습니다. 지난 7년간 경력 채용 중 58명이 부정 합격을 했다. 부정 채용 의심 사례 정말 다양합니다. 당일에 면접한 뒤 그날 채용되는 하이패스 채용, 성관이 관계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자격 충족 경쟁자는 오히려 탈락시키고 자격 미달 응시자는 합격을 시키고 와 이거 어떻게 이럴지는 저는 진짜 전재수 의원님. 예.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많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일단 이게 수사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수조사도 전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신 분들 한 4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41%, 네. 나머지 60%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는 상당히 이제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 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견제하는 데도 있고 또 자정 기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독립기관이라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정 능력도 좀 상실하고 견제 기능이 이 견제라는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참에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러면서도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적 기관을 또 기관으로서 보장을 해주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기왕에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0%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서재현 부대변인님. 지금 보면요, 이 공정 채용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관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데다가 또 이 정보 자료 제출 동의한 게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비리 조사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뭐 경쟁 채용이든 뭐 공개 채용이든 그 사실 채용의 제도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의식 문제인 것이죠.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지더라도 의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얘기했지만 뭐 낙하산 이사 뭐 여러 가지 코드 인사 있을 수 있으면 그러나 경력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 기관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해서 특화된 사람이 갑자기 예술 분야에 간다든지 그리고 검찰에 특화된 사람이 갑자기 또 금융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는 제도의 문제보다 의식의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것은 기관에서 좀 힘들지만 좀 내부 고발이라기보다는 이런 혁신을 위해서 목소리가 좀 우선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나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관이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성관이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어서 수사를 지켜보겠다. 좀 마땅치 않다. 일부 조사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일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권익위 조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선관위 자체가 이제 독립성이 있는데 독립성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독립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의 사각지대에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 7년 동안 전수조사한 건데 그 이전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았을까. 더군다나 개인정보 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는 뭐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의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비리 많이 나오고 그러면 뭐 LH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성관이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왔어요. 깜깜이 채용. 그러니까 외부 사람은 채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부 게시판이 인터넷에 올려 있는 내부 게시판이 아니고 성관이 사무실 가면 벽에 붙어 있는 내부 게시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람이 2명 정도 해서 다 채용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당일에 다 끝냅니다. 그렇죠. 그날 하고 그날 합격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말이 짜고 됩니까? 치는 뭐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에 돌직구에서 형아 찬스라는 또 신조어를 했거든요. 형아 찬스. 우리가 이제까지 아빠 찬스만 있었는데 선관위에는 또 형아 찬스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설상가상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한 사설 내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을 내세워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특권을 누리는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개혁하기는커녕 정하고 은폐하기 바쁜 것 같다.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